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 볼봇이라는 파일을 구매품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볼봇이라는 구매품을 이용해서요 설계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받았다면요 이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 복사를 하죠. 그런 다음 작업을 하는 파일에 파일을 열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필요 없는 치수들은요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 블록에 대한 이 구매품에 대한 부분은요 블록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블록 명령어로 블록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 이유는 원형이기 때문에 평면도든 저면도든 똑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그래두더라도 측면도라든지 우측면도 다른 평면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는 004번에 대한 레이어로 변경. 자, 이렇게 이 부품을 가지고 설계를 할 텐데요. 자, 방향은 이렇게 설치를 하겠죠. 방향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측면도에서 우리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이 볼부실을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외곽에 대한 이 하우징의 외경, 그리고 이 카운터 보링에 대한 이 면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에 판이 있다면,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다면 여기에 구멍을 뚫고, 그쵸, 구멍을 홀 가공을 하고, 여기는 어때요? 카운터 보링에 대한 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탭에 대한 가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를요 위쪽에 대한 부분에 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샤프트의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했죠?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자, 여기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구멍을 뚫고 여기는 탭을 가공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도 당연히 이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이드 샤프트에 대한 길이가 어때요? 지금 현재 침범하고 있죠. 볼부시에 대한 부분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저희는 샤프트를 좀 더 길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가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면 가공을 했습니다. 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면 가공이 25mm만큼 상승했을 때 바닥면에 이 부분에 침범하지 않는 선상에서 아래쪽에 존재하게끔 우리는 설계를 또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볼부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는데 이 객체를요 다시 밀러 명령으로 오른쪽에도 만들어 두면 되겠죠. 만들어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블록 편집 명령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 이 외곽에 대한 선들을 그려서 이 선들은 어때요? 숨은 선입니다. 원형에 대한 형태죠. 그리고 중심선에 대한 부분에 선을 그려서 중심선 아래 위로 3mm씩 연장. 그리고 이런 입구 측에는요 입구 측에는 1mm에 대한 선을 그려서요 1mm에 대한 선을 그려서 45도만큼 회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때요? 챔퍼입니다. 그쵸? 챔퍼를 표현하는 거죠. 오른쪽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리고 라인 명령으로 이 끝 지점에서 이 끝 지점으로 선을 그린 후에 이 선은 숨은 선. 그런 다음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6파이에 대한 카운터 보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트를요 6mm 사용하면 됩니다. 그쵸? 6mm 사용하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탭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저장 닫기를 하고요 6mm에 대한 탭을 평면도와 측면도에 대한 도면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이 탭은 또 숨은선. 이 탭을 카운터 보링의 끝 지점에 이동, 그리고 위쪽으로 밀착, 그리고 탭에 대한 부분을요 조금 길게 할게요. 한 2mm만 할까요?
총 3mm 연장을 해서 자 탭에 대한 깊이는 15mm로, 그리고 이 탭은요 다시 이 중심선에 대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쵸? 그리고 이 부분들은 자 이 부분은 이제 블록으로, 베이스 플레이트의 블록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작업 세트에 추가. 그리고 이 객체는 당연히 자 이 센터를 기준으로 대칭 복사를 하시든지, 또는 객체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도 상관없죠.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수정을 했지만은 자 그러면 여기도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볼부시에 대한 부분만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또는 복사를 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가 자 볼부시 같은 경우는 자 이 아래쪽에 대한 이 부분이 위쪽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위쪽에 대한 부분과 이 볼부시에 대한 이 가이드를 해주는 30파에 대한 부분이 가까이 있다면 이 부분은요 흔들리는 부분이 좀 더 적겠죠. 더 작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쪽으로 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유리해요. 유리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공간도 좀 없긴 하지만은 자 볼트를 조립할 때 아래에서 위로 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 판에 의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볼부시를 아래에서 위로 조립을 하고 볼트에 대한 부분도 아래에서 위로 조립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립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닌 자 오른쪽에 있는 방향으로 설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할 수 있다면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설치하면 좋긴 합니다. 좋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요 자 저희가 조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다운 하는 스트로크가 어때요?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은 받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이드 샤프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장을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그래서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이제 44mm가 올라가 있는 상태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자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현재 45mm만큼 튀어나오게끔 설계를 했죠. 그렇다면 아래쪽도 동일하게 45mm만큼에 대한 거리를 가지게끔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89mm네요. 89mm. 전체가 160mm. 그러면은 자 현재 우리는 자 여기서 44mm에 45mm를 더하면 89mm지만은 실제로 자 90mm를 늘리도록 할게요. 0 단위로 떨어지게끔 자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편집 명령으로요. 편집 후에 자 이렇게 스트레치 명령으로 선택 후에 90mm만큼 연장을 하는 거죠. 저장 닫기. 그러면 다 바뀝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자 25mm가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만큼은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실제로 자 볼부시가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면 가공을 했습니다. 스피너를 조립하기 위한, 그쵸? 스피너로 이 축을 잡으면서 볼트를 이 부분의 나사를 볼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이런 가공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때요? 단이 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단이 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에는 실제로 구슬이 있죠. 구슬이 볼이 있습니다. 그쵸? 볼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쵸? 그렇다면 자 이 샤프트가요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로 갈 때는 상관없는데 아래로 내려올 때 이 모서리 부분이 볼을 치면서 볼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볼들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 침범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면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하면 되는데 우선은요, 자, 이 객체를 정면도도 동일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죠? 복사를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자, 이 샤프트 같은 경우도 어때요? 좀 전에 우리가 90mm를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mm만큼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끝단이 맞아집니다. 그렇죠? 맞아지는 거죠. 평면도는 상관없죠. 평면도에 대한 샤프트에 대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길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측면도에 대한,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정면도도, 자, 이 가공에 대한 부분을 어때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분해. 자, 객체를 복사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치에 복사, 그리고 블록 편집 명령어로, 자, 이 객체들을 선택해서 작업 세트에 추가. 그럼 어때요? 간단하게 우리가 측면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요, 이제 평면도에 대한 부분도 만들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요, 자, 이 객체는 어때요? 평면도에 대한 볼부시를, 자, 이 샤프트의 이 위치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복사를 해가면 되죠. 자, 이 샤프트에 있는 위치에 당연히 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4개의 볼부시가 존재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실제로 이 볼부시, 평면에서 보는 볼부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프트 플레이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평면에서 본다면 숨은 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객체들은요, 객체들은 5번에 대한 005번에 대한 레이어로 수정. 자, 그런 다음 우리가,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수정을 해도 되고요. 자, 이 볼부시를 선택해서, 자, 아래쪽에 베이스 플레이트 있죠.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볼부시가 조립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져가서, 자, 이 부분에 대한 평면도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거죠. 원형으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중심선. 자, 이렇게 십자선을 그린 후에,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자, 6mm이기 때문에 여기는 3mm만큼에 대한 탭이 더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더 3mm만큼 중심선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체가 6mm인 선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옵셋 명령어로 6mm만큼, 자, 옵셋, 그리고 이 선까지 연장, 그리고 지우고 이 선은 중심선, 그리고 탭을 가져오는데, 현재 위치에 보면은 12시, 6시, 3시, 9시에 대한 방향에 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분점에 대한 부분에 탭을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빠진 부분이, 자, 챔퍼에 대한 부분 1mm입니다. 그쵸? 원을 옵셋을 해서 1mm만큼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저처럼 선을 그려서 원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 해도 되고, 자, 여기서 해도 되는데, 베이스 플레이트에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객체 선택하고 작업 세트 추가, 그리고 이 객체는 이동, 센터 지점으로 이동. 그럼 어때요? 조립이 되는 홀들이 이렇게 탭과 홀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복사해서 복사를 하든지, 또는 윌러 대칭 명령어로 대칭 복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평면도에 봤을 때, 자, 이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들이 탭에 정확하게 위치를 하고 있죠.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도 당연히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은 블록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부시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구매품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는요, 어떻게 치부를 할지, 어떤 부분을 치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한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헤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 이런 구매품을 하나씩 써먹어서 설계를 해봄으로써 아, 이렇게 조립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볼부실을 다른 형태는 다르겠지만은요, 지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식은 비슷하겠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다른 부품도, 다른 구매품도 이제 지부를 할 수 있게,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공에 대한 도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실제로 자, 이 베이스 플레이트와 볼부시가 있는데, 볼부시에 보면은요, 자, 이런 구간이 있어요. 안쪽에 보면은요, 이 모서리 부분에 자, 이렇게 작게, 시수가 작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의 형태로 조금 단이 있죠. 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제작을 한다든지 가공을 하면은 자,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반지름에 대한, 원형에 대한 구간으로 남습니다. 반듯하게 이런 원형에 대한 구간으로 이 모서리 부분이 이런 반지름에 대한 부분으로 가공이 된다는 거죠. 직각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게 아닌 모서리 부분이 반지름에 대한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가공을 하는 툴 자체가 뾰족하다고 하면은 뾰족하게 되겠지만은, 직각으로 되겠지만은요, 이 모서리, 이 툴에 대한 가공을 하는 셀을 깎는 툴이 실제로는 뾰족한 게 아닌 이렇게 반지름의 형태로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들은요, 가공을 할 때 모서리 부분들은 라운드를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운드 때문에 실제로 자, 이런 부분에 구멍에 챔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챔퍼가 없다면은 이 라운드 때문에 어때요? 이 바닥면에 밀착이 되는 게 아닌, 밀착이 딱 되게끔 조립이 되는 게 아닌 공중에 떠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보여드린다면은,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mm에 대한 라운드로 되어 있다 라고 가공을 할 때 한다면은, 자, 폭발을 시키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챔퍼가 없다, 챔퍼가 없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자, 이 부품을요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게 되면은요, 조립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이 모서리가 지금 챔퍼가 없기 때문에 이 모서리는 라운드 때문에 어때요? 여기만큼 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 뜨겠죠. 조립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챔퍼가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따기가 구멍 측에, 입구 측에 챔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모서리 부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좀 더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때요? 실제로 여기도 라운드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크기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외곽에 대한 부분보다 벗어나지 않는 크기로 이렇게 막 가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 조립을 할 때 항상 이런 구멍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구멍에 대한 입구 측은 이렇게 우리가 챔퍼 0.5라든지 1mm 이런 식으로 챔퍼를 줌으로써 뭐 다른 부품들과 조립이 되게끔,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조립이 잘 되게끔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 이런 챔퍼를 이용해서 이 다른 부품들이 바닥면이 딱 밀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 못따기가. 그래서 가공을 할 때마다, 부품을 설계를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문선이겠네요. 그쵸? 수문선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수문선으로 변경을 좀 할게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명령으로 자르게 하고, 자, 선을 다시 이으면 되죠. 이어서 자, 여기를 선택해서 005번에 대한 레이어 저장 닫기. 그러면은 어때요? 다른 구매품도 같은 레이어, 같은 블록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이어로 변경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로 남아있다면,
자, 이 부분도 좀 숨은 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도 숨은 선. 그쵸? 자, 이런 부분이 남아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하는 김에 다 정리를 한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한 번에 하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생각이 날 때, 자, 이렇게 숨은 선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정면도에 대한 부분도, 자, 이 부분에 아래쪽에 4mm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샤프트가, 그쵸?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일일이 다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귀찮습니다. 귀찮긴 해요. 자, 그리고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자, 로케이트 핀에 대한 이 부분도 남아있네요. 그쵸? 아,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다 숨은 선. 왜죠? 자, 리프트 플레이트에 이 5mm가 숨어 있는 거죠. 심어져 있기 때문에 숨은 선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또 하나 남아있는 게, 패드와 로케이트 핀이 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네요. 자, 이렇게 숨은 선. 그리고 조인트도 자, 여기서 선을 끊어서 선을 하나 그린 후에,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숨은 선. 그쵸? 자, 그런 다음 측면도도 측면도는 변경이 돼버리네요. 실제로 이 부분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실선이긴 하지만은, 자, 이 부분까지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제작 도면을 그릴 땐 좀 번거로워요. 이런 부분적으로 변경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제작 도면을 만들면 되는데, 자, 이런 숨은 선들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자, 볼부시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서 설계를 해봤어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